도시 연구자를 위한 사이트 모음, 주로 우리에게 이제 통계나 어떤 상권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주는 사이트들 중심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라는 여러분 들어가 보신 데도 많을 거예요. SGIS라고 불리는 건데 SGIS. 통계청에서 각종 통계치를 직접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매핑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SGIS입니다. 통계 지리 정보 서비스라는 건데 통계청에서 하는 거니까 어떤 한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분야에 우리가 필요한 통계 정보들을 지도 위에 매핑해서 보여주겠죠.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로 상권 통계에 관련된 걸로 치우치고 업종 통계로 치우치고 했는데 이거는 통계청에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 통계라든가 교통 관련한 통계, 인구 관련한 통계 등 우리가 이제 많이 관심 가지는 그런 도시계획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통계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지도 위에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로 굉장히 이제 여러 분야에 폭넓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가면 그런데 너무 이게 메뉴가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대체 뭘 우리가 쓸만한 걸로 뭐가 있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자 메뉴 위로 딱 올라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메뉴들이 한 번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화 분석지도, 행정통계 시각화지도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됐는데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쭉 메뉴를 봤을 때 뭐가 제일 관심이 갑니까?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어떤 통계치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주로 인구와 가구, 주거와 교통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계 주제도라는 데 있어서 주택과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교통과 관련된 통계치를 보여주는 것들인데 자 일단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역시 바로 지도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전도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가장 큰 스케일에서 지금 시도별, 광역시하고 도별 통계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디폴트로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게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통계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주거와 교통 관련해서 대표적인 통계치들을 이렇게 제공해 놓은 것들인데 저는 이게 제일 관심이 가네요. 말이 좀 어려운데 주택당 평균 가구원 현황. 자, 주택당 평균 가구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세대당 인구수 이렇게도 불렸던 어떤 그런 지표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 주거 단위당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자라고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한 가족 내에 가족 구성 인구가 몇 명이나 이런 것들인데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 가족이란 단위도 좀 애매하고요.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한 주택에 또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변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택당 가구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세대당 인구수라고 그러면은 이 세대는 주민등록상 통계를 얘기해요. 주민등록상.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주민등록은 부모님이랑 되어 있는데 따로 나와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당 인구수는 주민등록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가구원이란 건 뭐냐면 현재 한 주택 내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주민등록이 거기 있든 없든 개념적으로는 한 집에 한 가족에 몇 명이 사는 거냐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설명이 길었고 이걸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 밤인데도 이게 느린지 모르겠네. 자 보시면은 일단은 전체 시도별로 평균 지표들이 쫙 나와요. 시도별로 올려보면 나오는데 경기도가 제일 높은 편 빨간색인데 가구 원수가 2.5명.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가족 또는 한 주택에 사는 한 공동체 구성원 그 수가 2.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졌죠. 현대사회의 또 특징이 뭐냐면 핵가족화 아니에요. 3명을 넘는 경우가 선진국엔 거의 없습니다. 2.5명까지 낮아졌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2.4명. 시도별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평균 가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 주거와 관련된 통계치들을 지도에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건데 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특이한 측면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게젤 샤프트, 게마인 샤프트, 전통사회, 공식사회 해가지고 보통은 지방 또 농촌적인 사회로 갈수록 대가구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많고 대도시로 올수록 핵가족이고 1인 가구가 많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 구조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이미 여러분 뒤집어져 있어요. 서울이나 경기, 부산, 울산, 대도시로 갈수록요 도시화 정도가 더 높은 곳으로 갈수록 오히려 평균 가구 원수가 높아요. 2.4, 2.5. 근데 강원도 2.2 제일 낮네. 경북 2.2, 전라남도 2.2. 농촌적인 베이스, 어촌적인 베이스 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가구 원수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도시가 핵가족이고 도시가 한 주택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더 적다.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그것보다는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 그런 것들이 넓어졌기 때문에 시골은 대가족이고 그리고 대도시는 핵가족, 이런 구분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시고요. 자, 뭐 우리가 그걸 보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걸 시도 차원에서밖에 못 보냐? 그렇진 않아요. 확대를 해 가면은 당연히 이제 경상북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경상북도로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딱 가니까 이제 시군구까지로 단위가 낮춰졌죠. 그래서 영천으로 가니까 2.1, 포항으로 가니까 2.3, 경주는 2.2, 대구도 여기서 빠져있네요. 경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군구 단위까지 나왔고요.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해서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나올까? 자, 구까지도 나오고 있죠. 북구, 남구.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아마 동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포항시 내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용흥동 2.4인 평균. 동별 단위까지 나오고 있죠. 동별 단위까지.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휠을 지금 오른손으로 막 굴리고 있는데 더 이상 확대는 안 되는군요. 아, 좀 아쉽네. 동까지밖에 제공이 안 됩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구역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인구, 주택 통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더 세부적인 단위, 뭐 블록 단위라든가 통계구 단위까지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제 동 단위로까지밖에 안 보여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이라는 게 계속 동의 경계가 변해요. 동을 합쳤다가 나눴다가. 그래서 동의 경계가 이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전 거하고 이거를 쭉 시간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 뭐냐. 통계 주제도를 들어가면 인구, 가구, 주택, 교통 뭐 등등 이런 지표들, 그거랑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치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지도 위에서 비주얼라이즈해서 시각화해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뭔가 연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는 내용도 한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오히려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갈수록 이제는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많다라는 우리 상식과는 다른 어떤 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매핑된 지도를 와서 한번 쓱 훑어보면은 갑자기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때론 이런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런 통계 주제나 각종 통계치들이 지도상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쓱 살펴보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하고 연구하고 싶은 주제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균 가구원 수를 우리가 한번 시험 삼아서 파악해 봤는데 아쉬운 점은 동 단위까지밖에 안 되더라. 동을 좀 더 쪼개서 뭐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생활권 단위로 그 통계치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할 텐데 모든 통계 주제에서 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통계,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상세하게 보고 싶은 좀 이렇게 중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공간 단위로 통계를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화형 통계 지도로 가서요. 총조사라고 그러면 인구와 관련된 사실 가장 중요한 일반적인 조사 결과들이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총조사거든요. 이걸 한번 클릭해 봅시다. 클릭해 보면 역시 이제 지도가 나오고요. 대전으로 가게 될 텐데 갑자기 대전 지도가 이렇게 왜 나오냐 하겠지만 사실 요 정부 대전청사에 여기에 이제 통계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 자기 본부를 자기들이 제공하는 지도에 딱 중심부에다 넣어놓은 거죠. 자, 확대를 해보고 그러면은 일단 동별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동보다 이게 보면은 자, 이게 둔산 이동이라는 데거든요. 둔산 이동을 보면은 다시 자잘한 격자형으로 쪼개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뭐냐면 이게 명칭이 어떻게 되더라? 통계구, 뭐 집계구라고도 하는데 통계를 수집하는 가장 작은 공간 단위예요. 동이나 아니면 시, 뭐 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보다도 더 작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500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생활권의 한 블록 단위. 그 단위를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 통계구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통계구들이 대전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둔산 이동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강가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이렇게 크게 통계구가 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는 뭐 단지 하나별로, 동 하나하나별로 뭐 몇천 명씩 살기도 하고 그렇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굉장히 작게 집계구, 통계구가 설정되어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계구 하나당 인구는 대략 한 500명 정도 된다라는 거고, 뭐 총의 인구 평균 나이, 인구 밀도, 노령화 지수 뭐 쭉 나오는데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최근에는 노령화 지수가 얼마가 되느냐, 뭐 도시 재생을 하거나 그럴 때는 노령화되고 쇠락하는 주거 지역의 분포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많죠. 자, 일단은 총인구의 분포를 한번 먼저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인구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데
아무리 커서를 둘러보고 뭐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도 왜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택하는 순간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검색 조건을 생성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밑에 탭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야 돼요. 클릭을 하면 네가 선택한 게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요거냐? 라고 물어보고 요 지표를 지도 위에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갖다가 날라라 이런 얘기인데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조작을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드래그한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갖다 그냥 지도에다 얹어버립니다. 자, 얹어버리면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자, 둔산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으로 나눠져 있는 격자형 조그만 단위 아까 집계구라고 그랬죠? 집계구 내부에 총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가 이미 다 표현되죠.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빨갛게,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허옇게 표시가 되면서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올려대면 그 집계구에 인구가 몇 명이 있는지 자 이런데 600명이 넘기도 하고요. 뭐 작은 데는 300명 초등학교 부지나 이런 데는 뭐 인구가 사실 없겠죠. 강가나 이런 데도 인구가 사실 없겠죠. 빨간 데로 갈수록 아파트 단지 같은 데죠. 인구가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놓은 요 동들은 지금 바로바로 인구가 표현되는데 그 주변 거는 지금 표현이 바로바로 안 뜨고 있죠. 그런 경우에 이게 연산 시간이 아마 오래 걸리게 설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역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좀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 거기에 어떤 세부적인 인구 분포를 좀 알고 싶다. 동 안에서도 여러 단지, 동네, 또 구역, 블럭별로 인구 분포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땐 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뭐 GIS에 집어넣던가 해가지고 인구 분포를 뭐 밀도 분포로 바꾼다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인구 총조사랑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통계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죠. 지금 제가 요거 해놓은 거는 평균 나이인데요. 평균 나이. 한 지역 내에서도 사실 부분별로 이 평균 나이가 달라요. 그래서 평균 나이가 좀 젊을수록요 경제적인 활력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네입니다. 근데 평균 연령대가 높다. 물론 그분들이 뭐 우리가 인생을 뭐 무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역은 그래도 활기가 좀 적고요. 경제적으로도 쇠락해 가는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그래서 평균 나이 같은 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보는 이런 지역을 놓고 평균 나이나 이런 통계 데이터를 매핑해 놨을 때 어디가 젊고 어디가 노령화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분포를 사실 이 집계구의 평균 나이 분포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이런 통계 사이트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해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매핑하고 GIS 돌릴 수 없잖아요. 요 SGIS에 들어와서만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아니겠냐. 자, SGIS에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봤으면 하는 기능은 여기 보면 업종 통계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종과 관련된 통계인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카페가 그 동네에 몇 개 있는지, 카페가 장사가 얼마가 되는지, 유동인구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통계가 아니라 이제 상권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 상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어떤 정보 위주로 넣다 보니까 그다지 이제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지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통계 차원에서 어떤 뭐 가게들, 어떤 업종들, 어떤 기능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런 공간적인 분포를 이 서비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들어왔으면은 업종 밀집도 변화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업종 밀집도 변화를 클릭을 하고요. 자, 클릭하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소매업, 서비스업, 우리 상권 정보 시스템에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한 분류입니다.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상권 정보 시스템 우리가 봤을 때 망리단길에 카페가 몇 개나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고 싶었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이 돼요. 자, 일단 클릭을 해보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카페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국적인 수준에서 카페의 분포가 일단 이렇게 밀도 다이어그램 이런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돼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당연히 서울 경기가 많고 대도시에서 많은 거가 보이죠. 그리고 이 카페들이 전국적으로 뭐 몇 개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관심사는 전국적인 수준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한 지역에서 카페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니까 일단 서울을 클릭합시다. 좀 연산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망리단길이 있었던 마포구로 가볼까요? 마포구? 홍대 입구가 너무 세서요. 홍대 입구가 그냥 카페들이 엄청 많은 걸로 나와요. 그 업종이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일수록요 이렇게 밀도에 관한 색이 짙게 표현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업종이 많이 분포하고 집중되어서 분포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이렇게 밀도 분포가 강하게 나타나겠죠. 당연히 홍대 입구가 뭐 모든 업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찾아보려는 데는 이 망리단길 주변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망리단길이 바로 이렇게 오는 길이라고 그랬죠. 망리단길도 보니까 망리단길 따라서 카페 분포들이 쭉 좀 있는 게 책이 좀 나오곤 있죠. 근데 홍대 입구와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좀 약하게 표현돼 있어. 요거를 확대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밀도 분포도가 아니고 실제로 카페들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점으로 분포시키는 그런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카페들이 이렇게 쭉 분포하고 있다. 뭐 역 주변에도 많고요. 여기서 그런데 한 단계를 다시 또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다시 밀도 분포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 분포만으로도 우리가 이게 대략 어디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가 이렇게 딱 상식적으로 판단되질 않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밀도 분포로 다시 바꾼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뭐 반지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 보면은 반지름 조정하면은 이 밀도 분포가 좀 더 짙게 표현이 돼요. 짙게. 뭐 흐림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낮춰서 오히려 세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반지름 조정을 크게 해놓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망리단길 따라서도 어디에 카페가 많이 분포해 있는지가 나오죠. 역 주변에도 좀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밀도 분포표 같은 경우는요, GIS에서 업종을 다 이렇게 위치를 올린 다음에 그거를 밀도 분석을 돌려야 돼요. 뭐 커넬 밀도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GIS 막 돌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SGIS 프로그램에서 뭐 카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펴보는 지역의 카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뭐 카페 말고도 여러 업종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SGIS의 또 장점은 뭐냐면요, 소상공인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1년까지 밖에는 통계가 안 나왔죠. 근데 다행히 이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옛날 정보들이 이제 제공이 돼요. 여기 보면은 9차, 10차로 돼 있는데 8차까지는 제공이 안 되는 것 같고, 9차로 한번 가볼까요? 9차로 가면은 2006년도까지도 거슬러 갑니다. 아유,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최근에 한 약 15년 정도는 이제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망리단길 따라서 카페가 언제부터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런 거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2016년을 보면 사실 망리단길에 뭐가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망리단길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근데 2007년 점분포보다는 이거 밀도 분포로 바꿔서 볼까요? 아, 이름 너무 크다 또. 아무튼 이렇게 홍대 입구는 빼고 2008년, 2010년 근데 이게 다시 또 리셋이 돼버리네. 자, 어쨌든 2012년 그리고 2012년 정도가 되니까 카페가 이제 망리단길 따라서 막 분포하고 있고, 한 2016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길을 따라서 카페가, 사실 여기 카페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 그런 골목길이 아니거든요. 이 생활권 중심 가로기 때문에 딱히 카페가 많이 생길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문화적 현상 때문에 2016년 정도에 보면은 망리단길을 따라서 이렇게 카페들이 쭉 들어서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추상적인 밀도 분포로 보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정해서 보면, 아, 요런 데에 주로 카페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요, 도시 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능들이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발생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시계열적으로 조금 더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 정보 시스템보다 좀 더 많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고, 또 도시적인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전분포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 추상적인 그라데이션 분포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어디에 뭐가 집중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에 경리단길이 언제 발생해서 업종들이 언제부터 이제 영역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그거를 이제 GIS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요게 이태원길이고요. 이태원 역세권이죠. 역세권 입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식업,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 이런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보는 먹거리 업종들이죠. 그런 것들이 쫙 분포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어디가 중심인지 볼 수 있죠. 근데 경리단길이라는 것들이 희미하게 입구에만 살짝 형성되어 있었는데 2013년에, 근데 201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역화가 이루어지면서 길 전체에 이제 검게 칠해지는 경리단길이 2018년경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 이런 분포를 볼 수 있는데, 대략 이와 유사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SGIS 항에서도 할 수 있다. 물론 단점은 뭐냐면 SGIS에서는 업종 하나에 대해서밖에 안 돼요. 뭐 카페면 카페,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그래서 여러 업종의 분포를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뭐 GIS로 한 수밖에 없는데, 그 단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 가설을 검증해 보고 싶다, 어디에서 그런 업종들이 이렇게 또 아래를 트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그런 정도 분석은 SGIS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포 분석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SGIS를 통해서 한번 미리 살펴봐라. 이런 어떤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게 이제 SGI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한 제 제안이었습니다. 도시 연구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이트,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개설한 사이트입니다. 뭐 통계청이라든가 아니면 상권 관련해서 뭐 산자부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개설한 이제 통계 사이트인데, 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죠? 일단 국토교통 통계누리라고 이름이, 누리가 아니고 누리인데 좀 제가 잘못 쳤네요. 이름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가지고 사이트들이 지금 찾기가 어떨 때는 들어가보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통계누리로 바뀌었어요. 통계청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직접 개설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뭐 주택이라든가 도시와 관련된 여러가지 또는 건설과 관련된 여러가지 통계를 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벌써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메뉴를 살펴볼까요? 뭐 알림마당, 통계마당 쭉 있는데, 보통 정보 홈페이지는 위에 이렇게 딱 커서로 올리면 통으로 다 메뉴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쭉 보면은 뭐 솔직히 처음에는 별거 없고요. 다 선전 공고, 공지 뭐 이런 것들. 통계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아마 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통계들이 들어있는 곳이겠죠. 일단은 뭐 딱 분야별 통계, 이게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클릭을 해 봅니다. 국토도시 아마 전반에 대한 것들, 뭐 주택, 토지 등등 있는데, 자, 역시 주택 문제가 우리가 통계와 관련돼서는 제일 관찰을 많이 하고 어디 도움을 많이 얻어야 될 부분이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승인 통계 이나라 지표 행정자료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계 지표도 이렇게 세 개의 갈래로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클릭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참고할 만한 통계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주택 등과 관련된 통계들이 쭉 나와 있고요. 왠지 주택 보급률을 한번 살펴보고 싶죠. 주택 보급률. 자, 주택 보급률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과거랑 현재랑 통계치가 좀 달라졌어요. 구주택 보급률이 있고 신주택 보급률이 있는데, 자, 그럼 구주택 보급률과 신주택 보급률은 뭐가 다르냐? 옛날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주택 아닌 것들이 명확했어요, 경계가. 근데 오늘날은 그 경계가 좀 명확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도 자기 뭐 사무실 겸 주택 겸 아니면 아예 주택으로 사는 사람들 많죠. 저도 한때 오피스텔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용도상으로 보면 주택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실이죠, 사무실. 상업 용도예요, 상업 용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욕조나 이런 것도 못 넣는다고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죠. 실질적으로 그걸 반영해서 주택, 그것도 주택으로 넣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주택을 보급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달라진 주택, 주거 문화를 조금 이제 적용을 해서 새롭게 만든 지표가 바로 이 주택 보급률이에요. 그래서 옛날 건 어차피 종료가 됐고요. 새 거를 이제 눌러야 되겠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표로 쫙 나와요. 그리고 엑셀로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고, 클릭을 하면은 바로 거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이렇게 대도시, 시도, 광역도, 광역시, 자, 요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그래프로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잘 나오는 게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에 아마 관심을 가지는 건 이거일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나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무슨 동을 좀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클릭 해보니까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죠. 여기서 저도 많이 실망을 했어요. 물론 통계 자체는 통계청에서 다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하겠지만, 국토교통부가 그 중에서 본인들의 관심 있는 거를 끌고 와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아니 그럼 좀 이렇게 우리가 연구자들이 보기 편하고 연구자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분류를 해놔야지. 그냥 뭐 시도 단위까지, 그러니까 광역시도죠. 광역시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광역시도 단위까지만 해놓으면 사실 이게 뭐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는 뭐 어느 정도나 이런 호기심 충족하는 정도는 되겠지만, 연구자들이 써먹을 때는 사실은 개별 시, 군, 구, 동, 또는 심지어는 집계구까지도 알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거를 제공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관련 파일 보면 그 파일을 그 통계를 챙겨온 관련 파일들, 엑셀이죠. 통계청에서 만들어 놓은 파일 그대로인 것 같은데, 2010년도에서부터 2020년까지 요 웹페이지에 담긴 자료 말고 그 이전에 그것들을 추출해낸 엑셀 정도를 이제 우리가 뭐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파일이 펼쳐져요. 아까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본 주택보급률, 그거에 근거가 된 통계 자료, 그거에 대한 엑셀 파일이 펼쳐지는데, 뭐, 그래봤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역시도 수준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요 국토교통 통계 누리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 도시, 주택, 건설과 관련된 통계를 직접 추출해서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광역시도까지밖에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사실 너무 실망스럽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